어서오세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살아서 행복하자 외치는 남자 미학입니다. 심리상담사 미학이 들려주는 사주 이야기. 오늘은 어느 어머니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이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며 논다는 걸 알게 되죠. 공동묘지 근처라서 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는 걸 자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자연스럽게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목격한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번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노는 거예요. 아들을 훌륭한 학자나 정치가로 키우고 싶었던 어머니는 장사꾼 놀이를 하며 노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여기도 내 아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예법에 관한 놀이를 하며 노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내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구나 해서 그곳에서 머물러 살았다고 하죠.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이 고사는 우리에게 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절로. 공동묘지 근처에 살 때 맹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게 된 거고, 시장 근처에 살 때는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장사꾼 놀이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 환경에 따라서 말이죠. 그것이 환경의 위력이고 환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짐 툴리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그를 만들었다. 여러분, 제가 사주를 크게 3가지로 정의하면서 사주는 환경이다 라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어린이들은 만약 부모가 억지로 뭔가를 시키지 않으면 대체로 자기 사주의 특징에 맞게 성장을 해요. 어릴 때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아이는 자신의 사주 정보와 일치하게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사회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이건 하지마, 이거 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걸 하려고 하고 자신의 기질에 가장 잘 맞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나 주변에서 그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 재능, 특징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사회적인 잣대로만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죠. 근데 환경과 정반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면 찬바람 불고 눈보라 몰아치는 한겨울인데 수영을 하라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 철학관을 가게 된다면 이런 생각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면 내 사주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와야지, 이런 생각. 사주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내 사주는 어떤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가? 내 사주는 내 인생이 어떤 환경 속에서 진행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내 사주에 잠재되어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보고 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내 아이는 어떤 사주 환경을 타고났는가? 내 아이의 사주는 어떤 길에 해당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 내 아이의 사주 환경은 이렇구나. 내 아이의 사주가 가리키고 있는 길은 이런 길이구나. 이래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에게 가장 알맞은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내 아이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뭔가요? 환경이 뭐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상황, 이게 환경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사라졌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정환경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가정환경이 한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학생들마다 그 환경에 맞게 어떤 조치나 관리를 해줘야지만 그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생마다 가정환경이 다를 거니까요. 심리상담이나 체면 치료를 할 때도 반드시 살펴보는 부분이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었고 심리적인 아픔이나 고통의 원인이 어린 시절 가정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환경은 중요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사주는 환경이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사주 환경을 알게 된다면 인생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지,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볼 수도 있어요. 사주 환경에 따라 목표나 방법이 달라져야 하니까. 예를 들면 학생의 입장에서 가정 환경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또 가정 환경에 따라 진로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환경. 사주도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내 인생에. 여러분, 사주를 왜 보나요?
철학관에 왜 가죠?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 또는 내가 모르는 내 인생의 잠재적 요소들에 대해서 그런 걸 알아와야 하는 거예요. 알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알면 더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그런 실수 자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한 친구가 주식을 해서 돈 많이 번 것을 자랑하면서 너도 해봐. 주식 투자가 최고라니까? 라고 했을 때 무작정 따라했다가 돈만 날리는,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는 그런 식의 실수를 자주 해요. 친구하고 나는 분명 서로 다른데, 우리는 서로 다른데 그런 건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고 말이죠. 사주는 환경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사주에 담겨있는 환경은 전체적인 환경이 있고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환경도 흐름을 탄다는 것. 그래서 시기마다 그에 해당하는 환경도 있다는 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환경은 없다. 지금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환경은 변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의 환경이 겨울이었다면 30대, 40대의 환경은 여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환경도 파악을 해야 되고 시기마다의 환경 흐름도 알아두면 인생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죠. 다시 말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환경은 없습니다. 사주 환경도 그래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사람은 물리적인 부분은 사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정신적인 부분은 가정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쨌든 인간은 환경이 동물이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환경도 알아두면 좋겠죠. 사주 환경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환경, 잠재되어 있는 환경이니까. 또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 탓만 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사람도 있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 환경에 짓눌리는 사람 등등.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가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환경에도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환경이 설령 최악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은 반드시 다른 환경으로 변하는 시기가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아주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면 좋겠죠. 맹자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가지 않고 공동묘지 근처에서 계속 살았다면 맹자는 커서 장례 관련 일을 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을 때도 거기서 계속 눌러 살았다면 맹자는 커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다면 오늘날 이렇게 맹자 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환경의 기준에서 인생을 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환경적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면 인생도 바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사주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죠. 마음도 환경이고 생각도 환경인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내면의 환경.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주는 환경이다. 사주 환경은 보이지 않는 환경, 잠재되어 있는 환경이다. 인생은 사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도 흐름이 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자신의 사주 환경을 정확하게 알면 그에 맞게 인생의 최선을 찾을 수 있다. 고로 철학관에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가자. 아셨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환경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에서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사주 환경에 대해서도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이 증명하잖아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자들이 그걸 증명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마음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사주 환경에 따르면서 사주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전략.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잘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생은 내면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심리상담사 미학이 들려주는 사주 이야기.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아직은 유튜브 방송도 서툴고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꿋꿋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호응해 주신다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지금으로서는 기약이 없지만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행복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점점 나아갈 거예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